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열심히 걸으면 100살까지 건강하다. 이 말씀 귀에 익으시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평생 누구보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한 어르신 김영감님께서 살짝 넘어지신 후 제 수술대 위에서 안타깝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걸으셨던 78세 어르신이셨는데 말입니다.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어쩌면 그분의 마지막을 앞당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어르신께서도 매일 부지런히 걷고 계신가요? 물론 걷기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걷기 운동이 어르신을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 이야기가 너무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통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한 번 넘어지시면 절반은 다시 예전처럼 걷기 어려워지십니다. 3분 중 1분은 안타깝게도 1년 안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런 일이 하는 의문을 품은 채 마지막을 맞이하십니다. 저는 올해 88살, 아직도 환자분들을 돌보는 현역 의사 백세현입니다.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나이에도 여전히 몇 시간씩 걸리는 수술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15kg나 되는 증손주 녀석을 번쩍 들어 안아주기도 하고요. 살면서 화장실에서 넘어져 본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절대로 걷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육이 매년 1.2%씩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을 적 날렵했던 균형 감각은 점점 무뎌져만 갑니다. 단단했던 뼈는 속부터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처럼 약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걷기 운동만으로는 이 모든 노화 과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심장이 조금 두근거리시나요? 손바닥에 살짝 땀이 나시나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 작은 두려움이 바로 어르신의 남은 생을 구할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어르신의 남은 삶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이 될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걷기만으로는 노화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운동을 꾸준히 따라 하시면 넘어질 위험이 무려 38%나 줄어들고 혼자서도 거뜬히 일상생활을 해낼 확률이 42% 높아집니다. 게다가 기억력까지 27%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지나치신다면 매일 열심히 걸으셔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의도치 않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글에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60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강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5,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한 그룹보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운동을 함께한 그룹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운동은 무엇일까요? 저의 오랜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4가지 운동을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뼈가 부러져서 석 달이나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매일 걷기 운동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 뭐예요. 이건 제 환자셨던 박춘자 할머니 76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매일 걸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근육 약화와 균형 감각 저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르신 여러분,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계단이 두려워지고 문턱에도 쉽게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젊은 사람들과 달리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며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에는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거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난 이미 늙었는데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9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8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들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3% 증가했고 균형 감각은 무려 26%나 좋아졌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어르신들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정보가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 의사 생활 동안 찾아낸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4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기구나 장비 없이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돌봐드렸던 수천 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넘어짐을 막는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이 넘어지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균형 운동은 한 발 서기입니다.
벽이나 안정적인 의자를 손으로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10초간 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초만 하셔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익숙해지면 눈을 뜨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눈을 감고 도전해보세요. 눈을 감고 하면 균형 감각이 더욱 빠르게 향상됩니다. 아주 간단한 균형 운동도 있습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제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이 운동은 우리 귀 안의 평형감각기관, 전정기관을 자극해서 어지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힘을 키우고 근육을 만들어 뼈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엉덩이를 살짝 떼고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운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 처음에는 팔걸이가 있는 높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점차 낮은 의자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자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몸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페트병 들기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500ml짜리 작은 생수병에 물을 채워서 아령처럼 들고 팔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물병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물의 양을 늘리거나 조금 더 큰 병으로 바꿔보세요. 이 운동은 팔 근육을 키워 물건을 들거나 밀 때 힘을 길러줍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근력 운동은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걸을 때 발목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 즉 스트레칭은 뻣뻣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의 움직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어깨를 으쓱하며 돌리거나 팔을 크게 휘젓는 동작 모두 좋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목을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도 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다만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 후 가볍게 하세요. 어깨를 앞으로 둥글게 돌렸다가 다시 뒤로 둥글게 돌리는 운동도 해보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위로 올리고 다시 옆으로 벌렸다가 내리는 동작도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향해 상체를 천천히 숙이는 운동도 허리와 다리 뒤쪽 근육의 유연성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등이 굽은 분들이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도 잊지 마세요. 유연성 운동은 꼭 시간을 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틈틈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전화 통화를 하실 때, 잠시 쉬실 때 생각날 때마다 해보세요. 그래야 관절이 굳지 않고 항상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모두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에 30분 운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에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보다는 팔을 힘차게 앞뒤로 흔들면서 조금 빠르게 활기차게 걷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숨이 약간 차오르고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뛰는 느낌이 들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분만 걷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어 특히 어르신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져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좋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수영장이나 아쿠아로빅 시설이 있다면 일주일에 2-3번 방문해 보세요. 땀을 많이 흘리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을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또한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넘어질 위험이 걱정되신다면 집안에 고정식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10분, 20분씩이라도 페달을 밟아보세요.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4가지 운동, 균형, 근력, 유연성, 유산소 운동을 모두 함께 꾸준히 실천하시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단순히 걷기만 할 때보다 근육은 3배, 균형 감각은 4배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이 운동들은 우리 뇌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이 좋은 운동들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각 운동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시면 몸에 좋으라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음 내용까지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제 60년 의사 생활 동안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 중 하나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상을 입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제 환자 중에 79살 이철민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운동을 무작정 따라 하시다가 그만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께서 절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의욕적으로 시작하면 다음날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에 시달리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이철민 할아버지처럼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찬물에 들어갈 때 발끝부터 천천히 몸을 담그듯이 운동도 아주 서서히 시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은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는 것하란입니다. 운동 중에 어딘가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즉시 운동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운동 후 다음 날 약간의 근육 뻐근함은 괜찮지만 아프다고 느껴지는 통증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각 운동별로 좀 더 자세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한발 서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정적인 의자 등받이나 벽을 손으로 잡고 하세요. 절대 아무것도 잡지 않고 혼자서 시도하지 마세요. 넘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처음에는 5초만 버텨도 훌륭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운동 중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앉아서 쉬세요. 균형 운동을 하는 장소 주변에는 부딪힐 만한 날카로운 물건이나 가구 모서리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혹시 균형을 잃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딱딱한 바닥보다는 카펫이나 매트 위에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도 꼭 확인하세요. 미끄러운 바닥은 오히려 넘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눈을 감고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초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균형 운동은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하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숨을 참지 마세요.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동작을 유지하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의 주의 사항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발은 의자 바로 아래에 두고 엉덩이부터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세요. 동작 중 무릎이나 고관절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사용하는 의자는 반드시 바퀴가 없거나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것으로 고르세요. 의자 높이는 앉았을 때 무릎 높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의자는 일어설 때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벽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운동 효과가 없고 너무 멀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손바닥은 어깨 높이에 두고 팔꿈치를 완전히 펴지 않고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페트병이나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절대로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지 마세요. 작은 생수병에 물을 반만 채워서 시작하고 점차 물의 양을 늘려가세요. 근력 운동 중에도 숨을 참는 것은 금물입니다. 힘을 줄 때 숨을 내쉬고 힘을 뺄 때 숨을 들이쉬는 식으로 호흡하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할 때는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갑자기 빠르게 반복하면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매일 하는 것보다 하루 걸러 한 번씩, 즉 주 2, 3회 정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도 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연성 운동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대로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억지로 늘리지 마세요. 아파야 운동이 된다는 말은 스트레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가 다칠 수 있습니다. 목을 돌릴 때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목을 뒤로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아주 조심스럽게 하세요. 어깨를 돌릴 때도 처음에는 작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원의 크기를 늘려가세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도 급격하게 숙이지 마세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지점에서 멈추고 통증이 느껴지면 그 전 단계에서 멈춰야 합니다. 유연성 운동은 몸이 약간 따뜻해졌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뻣뻣한 상태에서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놀랄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가볍게 걷거나 팔다리를 흔들어 몸을 든 후에 시작하세요. 스트레칭 자세를 취한 후에는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 시간 동안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세를 풀 때도 갑자기 탁 풀지 말고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네 번째, 유산소 운동의 안전한 방법입니다. 걸을 때는 되도록이면 평평하고 잘 포장된 길을 선택하세요.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심하거나 미끄러운 곳은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러질 위험이 크니 가급적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걸을 때는 발이 편안하고 충격을 잘 흡수하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발바닥이 두껍고 쿠션이 좋은 신발이 좋습니다. 맨발로 걷거나 슬리퍼를 신고 걸으면 발바닥과 관절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시루의 운동을 피하고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걷거나 한겨울 찬 바람 속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신다면 넘어질 위험이 없는 실내 고정식 자전거가 더 안전합니다. 만약 실외에서 자전거를 타신다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 만약의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강도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만약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역시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이 소화되기 전에 운동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급적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운동에서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 이 핵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운동 황금 법칙입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운동 시작 전에 한 컵, 운동 중간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한 컵, 운동 후에 또 한 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운동이 어르신께 안전한지, 어느 정도 강도로 시작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세요. 어떤 약물은 균형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약물은 운동 중 혈압 변화를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약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의사나 약사에게 꼭 문의하세요. 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글을 여러 번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종이에 적어두셔도 좋고요. 처음에는 딱 한 가지 운동만 골라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정보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이 글을 저장해 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운동은 잘하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운동 방법과 주의 사항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백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을 6개월 꾸준히 했더니 지긋지긋했던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올해 87 되신 최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최 할머니는 3년 전 크게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 지팡이가 없으면 한 걸음도 떼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동네 공원을 걷더니 산책하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는 76살 김만복 할아버지입니다. 운동 시작 전에는 귀여운 손주 녀석 하나 제대로 안아줄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주 업고 놀이터 가서 그네도 밀어줄 수 있다니까요. 사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김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운동을 1년간 꾸준히 하신 결과 혈압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복용하던 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모래성도 함께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인상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분은 92살의 정순덕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여 자녀분들이 걱정 끝에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운동을 시작하신 지 1년 만에 놀랍게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혼자서 식사 준비나 외출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정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목표가 생기니까 사는 게 재미있어지고 의미가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엔 경로당 친구들한테 운동법 가르쳐주는 인기 강사가 됐다니까요. 호호, 이분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특별한 분들이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뵐 수 있는 평범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다만 나는 늙었으니까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배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르신들도 최복순 할머니처럼, 김만복 할아버지처럼, 정순덕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후회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 그때 조금만 더 부지런히 운동했더라면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하고 뒤늦게 안타까워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4가지 운동, 균형, 근력, 유연성, 유산소과 그 놀라운 효과, 그리고 안전하고 올바른 운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딱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은 저녁 식사 후 즐겨보는 드라마 시작 전에 하는 식으로 생활 습관 속에 운동 시간을 딱 정해두면 잊지 않고 실천하기 쉽습니다. 둘째, 운동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달력에 운동한 날짜마다 예쁘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가 하나둘 늘어나고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셋째, 함께 운동할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기 쉽지만 옆에서 함께 땀 흘리고 서로 격려하는 친구가 있다면 훨씬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이웃 친구분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넷째,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30분씩 꼭 해야지 하고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금방 지치고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딱 4분, 아니 3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다섯째,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과 선물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꾸준히 운동했다면 참 잘했다.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드시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하며 작은 보상을 해주세요. 저 백세현, 올해 88배 현역 의사로서 매일 아침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수술실에서 몇 시간씩 서서 집중할 수 있고 주말에는 귀여운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줄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적어도 3주는 꾸준히 해야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면 주변 사람들이 어머,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하고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1년이면 어르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완전히 다른 건강과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자리에 누워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보내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식사하며 활기차게 스스로 생활하는 모습인가요? 바로 지금 선택하세요. 자,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부터 딱 5분만 시작해보세요.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 의자를 잡고 한 발 서기 균형 운동을 잠시 해보거나 앉은 자리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근력 운동을 몇 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운동, 균형, 근력, 유연성, 유산소 운동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뼈와 근육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우리의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내 몸을 아끼고 관리해야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며 균형, 근력, 유연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바꾸는 귀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노년기 영양관리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혹시 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